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직선이야. 직선 할 거니까 직선 그냥 좀 정리하고 뒤에 필요한 문제들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직선이니까. 직선입니다. 그러면 직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정. 자,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맞지? 됐어? 다른 거 없을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일 거예요.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인데 근데 이 직선의 결정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가지로 걸립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직선의 결정 조건은 맞긴 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뭐냐?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면 항상 기울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기울기가 계속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집니다. 기울기가 있는 상황, 기울기가 있는 상황과 기울기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나눠집니다. 기울기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기울기가 있으면 보통 뭐라고 두고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두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표준형이다 라고 부르면서 각각의 기울기와 y 절편을 알 수 있는 형태. 맞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쭉 있어요. x축이 있는데 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만약 3이야. 그러면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직선인 x 이퀄 3은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보완시키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되느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다라는 일반형이 등장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 봅시다. 기울기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기울기 보자고. 자,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는 결국에는 얘는 의미하는 바가 x의 증가량 분의 뭐가 된다? y의 증가량이 되겠죠.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증가량에서 어느 정도 느껴지겠지만 얘가 항상 뭐다?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합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양일 때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다루느냐? 직각삼각형 내에서 다룬다는 얘기야. 자, 직각삼각형에서 다루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면 자, 결국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밑변의 길이 여기를 얼마로 잡을 때 1로 잡을 때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결국에는 절대값 m이 되겠죠. 오케이? 높이 길이니까 절대값 m이라고 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더라.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는 거고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는데 자, 봐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에서 뭐라고요? 밑변과
높이에 뭘 준다? 비율을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까지 됐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주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이제 기울기를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뭐 이건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금 살펴봅시다. 자,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중학교 내용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게 이거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었다고 쳐. x 플러스 y는 4 하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y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쯤 할까?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얘도 하나의 직선이고 얘도 하나의 직선이잖아.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이 녀석 교점이 있을 거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자 하면 자,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직접 교점을 찾는 거잖아. 이게 방법 1이 되겠죠. 방법 1이 직접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수식을 잡아버리는 방식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빼가지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 나오니? 3이 나오죠. 됐어? y가 얼마 나오니? 1이 나오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3과 1을 3,1을 지나게 되는데 자, 지나는 점이 교점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고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주면은 기울기 자체를 m이라고 주게 되면은 y는 뭐가 된다? m에 x 빼기 3에 더하기 1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자, 이 틀이 뭔지는 알죠? 이 틀이 어떤 틀인데 3을 집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0이 되면서 y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나는 공통수학 이해한 지 너무 오래됐다. 수학한 지 너무 오래됐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채워 넣어야 돼. 다시 한번 x0, y0를 지나고 자, 얘를 지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m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오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된다고? m에 x-x0라고 두고 맞죠? x0를 집어넣으면 얘는 빵이 되는 거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지? y0가 딱 있어야지만 y가 등장할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여기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방법 2입니다. 자, 방법 2는 어떻게 준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중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 보통 자, 뭐를 이항만 시키면 한쪽을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고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한쪽을 0으로 다 고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좌변 우변 있으면. 그래서 자, 수학자들이 채택한 것들 중에 하나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x 플러스 y 빼기 4가 있어. 얘들아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되니? 0 되잖아요.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왜? 당연히 뭘 지면 3, 1을 얘가 지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얘를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5가 있을 텐데 얘도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니까 두 식을 더해가지고 자, 교점을 지나는 3,1이다라는 거를 지나는 직선은 한두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때 뭔가 변수를 하나 주는 거야. 이걸 m이라고 두고 난 다음에 제로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된다? 자, 정리하면 뭐에서? x, y에 관한 1차식이 만들어지면서 직선 형태가 되는 거고
누구를 지난다? 항상 3,1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다? 3,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까지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야. 어떤 의문이 들어요? x 플러스 y 빼기 4가 있는 건데 앞에 뭐가 있어요? 자, n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더하기 5는 빵이다. 이런 게 나와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도 아래에 있는 식도 둘 다 얼마를 지난다? 3,1을 지나고 3,1을 지나는 직선인데 앞에 n이 붙어있냐 뒤에 m이 붙어있냐 이게 차이가 있겠느냐 그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자 위에랑 밑에 거랑 차이가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자 위에 거를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지났다? 자 얘는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뭐를 만들 수 없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더하기 5는 제로다라는 직선은 3,1을 지나지만 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얘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밑에 있는 거는 누가 제외되느냐? 얘가 제외되겠죠. x 플러스 y 빼기 4 이꼴 제로가 뭐다? 제외되는 거예요. 자, 왜 제외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제외되는 거고, 자, 이거는 알고 있으면 푸는데 모르면 일단 그냥 접근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자, 얘가 제외된다. 왜 제외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n의 값 자체를 내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거야. 뭐 1도 집어넣고 2분의 1도 집어넣고 실수값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일치시킬 수 있으면 이 내용이 거짓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랑 절대 일치할 수 있는 n의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참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밑에 있는 example만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만 좀 적어줄게요. 자 일치한다. 어떻게 해야 되니?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면 자 개수비가 모조리 다 동일한 얘기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뭐가? 개수비와 자 상수비가 뭐한다? 일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있고 일반형으로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제로가 있다라고 치면은 자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다? 개수비들이 모조리 다 동일해진다라는 얘기고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비는 서로 같지만 문자에 해당하는 개수비는 서로 같지만 뭐는 다르다? 상수비가 다르면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게 기울기 자체 아니면 개수의 비율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요. 다시 개수 비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있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게 뭔데?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X의 개수 B들끼리고 Y의 개수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개수들끼리의 곱 Y의 개수들끼리의 곱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돼버리는 거가 돼요. 직교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기울기 만들어내고 기울기 만들어내가지고 정리해주면 어차피 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얘기 하자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뭐 모든 개념사에 다 있으니까 이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됐지? 자 보자고.
그러면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식을 정리를 한번 하면 n-2의 x야. 됐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y야. 됐죠? 제일 끝에 마이너스 4n 더하기 5 이꼴 0가 될 텐데 얘랑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꼴 0랑 같아질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겠느냐? 절대 없죠. 개수분의 개수해보세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걸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은 자, 만약에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왔다. 이러한 형태의 수식이 나왔다. 조금 정리해 봅시다. 이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가 나오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가 일단 나왔어요. 이게 두 직선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교점이 당연히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이 뭐다? PQ라고 합시다. 교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있을 텐데 자, 뒤에다가 내가 m을 딱 곱해주고 는빵이라고 적으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직선이다. 누구를? 교점을 지나는. 누구를? 교점을 지나는 거야. 얘랑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P, Q를 지납니다. and 뭐예요? 누구를 생성할 수 있다? 단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딱 나오나 뭐는 제외된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가 제외되겠죠. 오케이? 얘가 뭐다? 제외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다 됐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드렸어.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일단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다 됐지?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있어요. m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거 이꼴 0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얘가 뭐야? A, B라는 이 선분 위에 점 중에 선분 위의 점 중 지나지 않는 점 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가령 여기 있는 요 A 값 자체가 0,5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B 값 자체가 얼마가 될 거냐면 5,0이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한번 봐. 뭘 끄집어내야 돼? 얘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얘를 묻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저기 있는 x 빼기 y 더하기 2 이꼴 0라는 직선을 못 만드니까 저 직선과 AB라는 이 선분의 뭘 찾아라? 교점을 찾으라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얘가 지금 5가 되고 얘가 지금 5가 되는 거잖아요. 5가 되는 상황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 y는 얼마가 되니? x 플러스 2니까 이 0,2를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날 수 없다 이 얘기거든. 얘를 찾으라는 얘기야. 계산은 따로 안 할게. 이까지 됐지? 이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A라는 지점이고 얘가 B라는 지점이에요. 이까지 됐죠? 자, 딴 거 없습니다. 직선에서는 뭐를
새롭게 배우는 내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중학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란 말이야. 기울기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살펴볼 거다. 자, 조금만 더. 이제 직선 파트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내용은 뭐냐? 새롭게 배우는 공식적인 제일 마지막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집거. 기억나시죠? 점집거입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있고요. 점집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x0, y0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와요? 제곱의 합이 오겠죠. 됐어요? 그 다음 위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절대값 x0의 a 자 더하기 by0 더하기 c가 될 텐데 결국 이 안쪽에 뭘 한다는 얘기예요? 개수의 제곱의 합이랑 여기에 뭘 한다? 대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얘는 당연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활용적인 측면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적인 측면이 일단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아이러니하게도 얘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데 이용이 많이 됩니다. 뭐를?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더. 자, 절대값 안을 조건이 주어지면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뭐 여기 있는 저 앞에 있는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자체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 한다? 이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냥 막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지면 절대값 자체를 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잘 들어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은 뭔 내용이냐 라고 얘기하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직선과 직선인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각도 직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얘기는 각이 이등분 된다라는 얘기는 됐죠? 결국 얘가 이등분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내리게 되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뭐가 된다? 둘 다 뭐다? 합동이잖아요. SAS라고 해도 되고 RHA라고 해도 되는 건데 자 거기에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자 각을 직접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같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엮으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어디까지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약간 명제적인 측면인데 자 각의 이등분선이야. 자 각의 이등분선은 결국에는 뭐냐? 자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오케이?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는 두 직선까지 아니 당연히 각이 있으면 두 직선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취라고 불러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자취라고 불러요. 자취는 원하면서 조금 더 다룹시다. 오케이? 그 주제 가서 좀 더 다룰 거고. 자, 비슷하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너무 많이 나와요. 얘는 기본기니까 참고로 한 개를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 자, 얘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차이를 확실하게 딱 끊어줘야 되는 게 한 개가 더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입니다. 얘가 뭐냐? 얘가 수, 직, 이, 등, 분, 뭐다? 선이에요. 다시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중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살짝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됐다. 잘했죠? 잘했어요. 됐지? 저희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어찌 보면 얘가 훨씬 더 활용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같은 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고 싶어. 수직 이등분선 쭉 그어보면 그 만나는 지점이 결국엔 뭐가 된다? 오케이? 그 만나는 지점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더라. 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얘가 y는 2분의 1x 더하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볼게요. 여기가 a, b예요. a, b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재봅시다. 됐죠? 거리를 재봅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반형으로 바꾸면 2를 곱해가지고 x-2y 더하기 4는 빵이라고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루트 5분의 여기서 문제가 일단 생깁니다. 절대값에 a-2b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서 한 반은 이 절대값을 그냥 풀 거고 이 반은 절대값을 풀어본 적조차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절대값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풀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해주느냐? 자, 절대값을 풀려면 대수가 나와야 되니까 대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직선 위에 x 좌표가 a가 되는 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a, 2분의 a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2분의 a 더하기 2는 누구랑 여기 들어있는 이 b란 대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누가 더 큰데? b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얘보다 더 작잖아요. 이까 됐어? 이제 끝나는 겁니다. 2를 곱해서 이항시켜주면 얘가 뭐가 된다? 양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루트 5분의 a-2b 더하기 4가 되더라. 다 됐죠? 잘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해본 거야. 가격 이등분선 관련된 내용이 점집거랑 관련돼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을 어떻게 푼다. 그것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자, 가계 이등분선이 있는데 쟤는 이제 필연적으로 누구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진짜 높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내심입니다. 오케이? 내심입니다. 자, 내심.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내심 그거 아니고 그냥 내심이라고. 그치? 저 뭔 소린가 싶기도 하겠지만 내심입니다. 내심. 자, 내심은 뭘 내심이라고 불러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맞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저거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요 주제로 조금 다룰게. 봐봐.
자, 하나 쭉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가봅니다. 이제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단순히 나오잖아요. 단순히 나왔었을 때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자,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자, 삼각형이 요 두 점을 일단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데 오른쪽 위로 여기 하나 점이 있고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하나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저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ABC의 내심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했죠. 오케이? ABC의 내심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으면 방법을 내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해줄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얘가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각을 이등분하게 되면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서 이등분하는 직선 자체가 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냐? 이 이등분하는 선이 뭐가 된다? 2,2를 지나니까 y 꼴 x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꼭지각을 2등분하면 얘랑 직각이 되는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그러면 꼭지각의 2등분선 위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내심이거든요. 됐죠? 내심이야. 그럼 내심 어떻게 찾는지 봐. 내심 찾는 거예요. 자, 문제 뜬 나왔어.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어. 그러면 찾는 거야. 그러면 꼭지각의 2등분선이 y = x니까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내가 a, a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뭘 내린다?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고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뭘 하나씩 해본다라는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재야 되잖아. 그럼 뭘 사용하면 된다? 점직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재면 되는 거니까 점직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점직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직선부터 찾아봅시다. 그래서 자, 요 1번과 2번과 3번이 있을 텐데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자, 1번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x 좌표와 y 좌표의 합이 계속 일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는 1이다. 이해돼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울기가 1이 아니라 특수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다시 얘기할 거야. 이 부분은 나중에 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x를 이항시키면 x 플러스 y가 됩니다. 합이 계속 어떤 특정한 상수로 동일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표준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반형에서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이까지 생각이 미치겠지? 얘가 1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항시키면 될 거니까 여기 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해주면 되겠지? a, a까지 거리를 잽시다. 거리를 잽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하면 루트 2분의 얼마 돼요? 절대값 2a 마이너스 1 됐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뭔 소리야? 일단 두 번째 요 부분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직선이죠. 얘가 뭐예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1입니다. 우리 이제 수준 자체가 고등학교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거 바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저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되고 x 빼기 2y 그 다음에 끝에 2를 곱했으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게 얼마가 되더라? 그 값이 제로가 되더라.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a, a까지 거리를 재는 거잖아요.
이까지 됐지? 이까지 거리를 재는 거고 루트 5분의 뭐다? 절대값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고 적어줄게요. 오케이? 잘했나요? 이까지 됐지? 그러면 뭘 풀어야 된다? 이거랑 같다라고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절대값이 있으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맞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세이 빠른 학생은 그러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어차피 같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어차피 같을 거니까 오케이? 결국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 좀 봅시다. 얘를 풀 수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 지점이죠.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의 좌표가 누가 된다고? A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까지 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A가 있을 텐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봤었을 때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루트 2분의 2A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양수니까. 이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야. 그럼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올리면 되겠죠. 올렸어요. 올리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 거야. 자 2분의 A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2분의 A 더하기 1이 누구에 비해서? A에 비해서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2를 곱해서 10을 좀 정리합시다. 그러면 여기 A고 2A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루트 5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끝났어 얘들아. 이제 끝났어. 진짜 대장정이다. 대장정. 됐죠? 이거 서로 다 따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다 따라고 두면 됩니다. 얘랑 이제 다 했으니까 연립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루트 10을 곱해주면 얘가 2 루트 5a 마이너스 루트 5야.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2a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이가 됐어? 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되는데 a가 2 루트 5 더하기 루트 2분의 얘는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2 더하기 루트 5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x좌표 y좌표 다 동일하겠지. 됐지? 그럼 봐. 이 문제가 보통 이제 내신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시간 어떻게 돼? 정말 많이 걸리잖아. 맞지? 정말 많이 걸리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한 과정이 이만큼 많으니까 뒤로 미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은 정석대로 푼 거예요. 방법 1입니다. 자, 방법 2입니다. 이 방법 2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방법 1을 했느냐, 왜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니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잖아. 니들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잖아. 자, 봅니다.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길이에, 즉 둘레의 합입니다. 오케이? 둘레를 싹 다 합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랑 마주보는 변의 좌표를 곱하는 거예요. 더하기 선분 BC가 있습니다.
선분 BC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B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주보는 편 A를 곱합니다. A의 좌표를 곱한다는 얘기야.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분 CA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선분 CA의 길이랑 뭘 곱해주느냐 하면 여기다가 좌표를 곱해주면 되겠죠. 누구를? B를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얘는 그냥 좌표입니다. 즉 X좌표면 X좌표, Y좌표면 Y좌표,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일정하게 전부 다 여기가 X좌표, X좌표, X좌표로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Y좌표가 필요하면 Y좌표에서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길이 얼마가 되나요? 1대 2대 2대 1대 루트 5, 여기도 루트 5, 여기 1, 이거 다 더하니까 2 루트 5 더하기 1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 더해주면 뭐다? 여기 있겠네. 됐어요? 둘레입니다. 둘레 그대로 적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주느냐? 자, 루트 2랑 여기 있는 2랑 곱하는 거예요. 2 루트 2입니다. 루트 5랑 여기 있는 x좌표인 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 그 다음에 루트 5랑 여기 x좌표 곱해주는 거예요. 루트 5. 그러면 여기가 분자로 올라갈 텐데 분자로 올라가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심의 좌표들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외우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심의 좌표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시작합시다.